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은 왜 우리의 영원한 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우리와 한 번도 진정한 친구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침탈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는 말도 할 수 없으리만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화스러운 관계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골수에 맺힌 사람들입니다.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항상 중국에 대하여 노예 정신에 쩌들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마음속으로 굴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중국과 사이좋은 나라였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등한 하나의 나라로서 사이좋게 지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침략 대상국으로 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를 신하국 또는 자신의 변경에 위치한 지방정부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신하국으로서 중국을 모시고 섬기고 있었을 때, 그러한 시대에만 소위 말해서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관계로서는 절대 중국과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항상 중국에 복속하는 그러한 때에만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죠. 사실 올바른 나라의 외교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외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1세기인 이때까지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화사상에 쩌들어서 주변국들과 중국의 관계를 주군과 신하의 관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현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외교 관계라는 것은 인구수, 병력수 또는 경제력과 관계없이 동등한 나라로 취급을 하여 대등한 관계로 협상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적인 외교 관계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사실상 힘 있는 나라가 우위를 갖고 모든 협상을 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모든 나라는 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자주권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한 번도 사실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조 체제에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 번도 세계 역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유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대적인 가치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그 옛날 조선시대에 중국이 조선을 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의식을 사고방식 저 밑에 깔고서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날이 온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힘으로 침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우리나라를 신화국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방정부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동남아에서의 영해 분쟁이라던가 주변국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상전이 신하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서해 바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한 공해선을 긋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중국 바다, 우리나라의 바다를 정하지 못하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많이 접근해 있어서 그 공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간 가운데 선을 그어야 하나 중국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가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한가운데 선을 긋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바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중국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 말고도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한국의 통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통일 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될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자체만으로도, 남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중국의 코밑에 있는 것을 중국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또는 군사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중국이 감히 군사적인 도발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가 막대하여 중국 내부 자체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산산이 갈라지던지 아니면은 중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이 온전한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를 유효적절하게 견제시키고 다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정책을 양쪽 방향에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남북한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뜻을 한반도에 펼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 세력인 한미일 삼각연대에 대한 대항을 손쉽게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쉽게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견제하려는 최고의 최악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우리와는 좋게 지낼 수 없는 우리의 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해봤듯이 조선시대처럼 그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속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그건 나라라고,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나라로 있는 한 결코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셔서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분명히 경계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은 중국을 마음속으로 상전으로 모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로서 결국 우리나라를 중국에 속국화하는 데 선봉으로 앞장설 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